안녕하세요. 오늘은 꿈을 현실로 만들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 블로그에 5년 뒤에 살 집 인테리어 구상이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딱 3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2년 남았죠. 그 당시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 사이에 퇴사하고 창업하고 뭐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남은 기간은 2년. 물론 그 사이에 인테리어 구상은 좀 달라졌어요. 제가 오만 관심 있는 게 많아가지고 매 시기마다 관심사가 조금씩 다른데 지금 기준으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3년 전만 해도 챗 GPT, 제미나이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PPT에다가 도형으로 그렸어요. 퀄리티가 심각하죠? 그러나 이제 구세주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나노바나나 프로로 그릴 거예요.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은 동일합니다. 저 혼자 살고 50평 정도 되는 방 3개짜리 아파트.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때도 같은 아파트를 보고 그렸을 거예요. 도면을 주고 몇 개의 조건을 줬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간은 집인 동시에 오피스입니다. 재택근무 위주로 돌아가는 스타트업을 계속 운영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마스터룸은 제가 자는 방이고 서브룸 하나는 오피스, 그리고 서브룸 하나가 남죠. 그 방을 어떻게 활용할지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방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안은 오디오룸, 최고급 리클라이너와 하이엔드 오디오가 있는 방음 처리된 방. 낭만적이죠. 제가 항상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인데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래 끌고 가지 못한 취미가 음악이에요. 군대에서도 기타 치는 거 멋있어 보인다고 기타 사가지고 심지어 꽤 좋은 거 샀어요. 사놓고 거의 안 치고 전역할 때 후임 형한테 팔고 나왔거든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A안은 아웃. 다음 B안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이거는 필요하긴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옷 사진 찍을 공간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콘텐츠 만드는 게 제 삶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서 방 하나를 배정하기엔 좀 아깝긴 해요. 그래서 보류. 마지막 C안은 호텔방. 이건 제가 예시로 준 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마스터룸을 호텔 분위기로 꾸미지 뭐하러 서브룸을 따로 만드나 싶어서 아웃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런 고급 아파트들 내부 인테리어 영상을 많이 보는데 50평에 3룸 해봐야 서브룸은 작아가지고 어차피 호텔 분위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셋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다른 대안 달라고 해야죠. 다른 공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기획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업가는 상당한 창의성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대안 1. 워룸. 한쪽 벽면 전체에 블랙 글라스보드가 있어서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공간. 이거죠. 끝! 이런 게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머지도 보면 대안 2번은 바. 이것도 좋은데 제가 그래도 그 정도 술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와인을 좋아해서 다이닝 공간을 술 먹는 공간으로 쓰는 게 맞아요. 대안 3. 심레이싱. 제가 제미나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얘가 제 취향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3 시리즈 오너 이런 건 어떻게 알지? 얘기한 적이 없는데 도청했나? 뭐 아무튼 심레이싱은 로망이 있죠. 근데 심레이싱보다 더 해보고 싶었던 게 풀심이에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한때 비행기 조종이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맨날 유튜브에서 조종 영상 찾아보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안 3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질려요. 한 6개월 하면 질릴 거예요. 그래서 방을 이렇게 꾸며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략실 포함시킨 버전으로 확정을 했고요. 도면을 먼저 그려달라고 했는데 기존 도면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네요. 최대한 실제 도면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도면도 합성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지 좀 이상해졌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느낌. 이제 공간별로 나눠서 디테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오피스. 이거는 예전 회장님이나 교수님 서재 같아요. 자동차 저게 이 방 분위기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런 앤티크한 느낌을 싫어합니다. 근데 다음 버전은 또 대학생방 같아요. 분위기를 완전 극과 극으로 만드는데 그것보다도 이 그림은 부자연스럽죠. 컴퓨터가 바라보는 방향하고 의자 위치가 달라요.
제미나이는 똑똑하고 나노바나나는 그림을 잘 그리지만 아직까지 두 능력을 결합시키는 것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버전은 느낌이 좋습니다. 마이뮤지엄 장식장을 책꽂이 중간에 넣어서 책꽂이를 빌트인으로 박았어요. 물론 높이가 비현실적이긴 해요. 이 정도면 거의 펜트하우스죠. 근데 이 구조가 불가능하진 않아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 층고가 2.4m인데 마이뮤지엄이 높이 195니까 위에 책꽂이 한 층 쌓으면 가능하긴 하죠. 제가 예전에 가보고 엄청 멋있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마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인가 그럴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구조 마음에 든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공간이 너무 많이 죽어요. 마이뮤지엄 장식장 폭이 보통 50 아니면 60cm인데 제 기준에서는 60이 훨씬 실용적이거든요. 근데 책꽂이는 깊이가 깊어봐야 30cm 정도니까 이렇게 만들면 뒤에 30cm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구조 자체는 이거 이상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분명히 상상 중입니다. 상상을 데드스페이스까지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공간은 전략실. 온전히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방을 그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컨셉이 너무 강한 느낌. 창문까지 시커멓게 가려놨어요. 다음 그림은 조금 나아졌는데 확실히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공간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생각을 사색이라고 하죠. 왜 국중박 가면 있는 방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 여기가 왜 그런 느낌을 줄까 생각을 해보면 공간이 너무 어둡기도 하고 좁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구성의 공간 사이즈만 키워봐야 반성하는 공간의 느낌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들었던 생각이 오피스하고 합치자. 요즘 고급 주복은 다 기둥식이라서 웬만한 공간을 합칠 수 있잖아요. 여긴 어떤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가정하고 두 방을 합쳐봤어요. 그렇죠. 느낌 좋네요. 우물형 천장까지. 제가 또 우물형 천장의 간접 조명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비율이 안 맞죠? 실제로 가로가 훨씬 길 거고 또 세로는 저만큼 길지 않고 이게 완성된 버전. 완벽합니다. 실제로 이만큼 넓진 않겠지만 느낌이 너무 좋네요. 뒤쪽에 테이블들은 당연히 못 놓고 책상 앞에 있는 테이블도 가로로 돌렸으면 좋겠긴 한데 뭐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약간 현타가 오긴 했어요. 제가 맨날 전통적인 기업 구조 까는데 그래놓고 대기업 대표이사실을 만들어 놓은 느낌이. 아무튼 다음 공간 보겠습니다. 다음 공간은 안방. 오피스가 좀 삭막하니까 안방은 최대한 아늑해 야겠죠. 조명도 따뜻하고. 근데 제가 3년 전에 블로그 글에서도 했던 말인데 안방에 딱히 넣을 게 없어요. 제가 옷은 많지만 옷은 드레스룸이 따로 있으니까 침대 말고는 안방에 들어가야 할 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호텔 느낌의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이상하네요. 발코니는 왜 이중이며 얘가 요즘 우리나라 주복 구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그림도 보면 드레스룸 가는 통로만 추가했을 뿐 별반 차이 없고요. 공간을 훨씬 넓게 그려야 한다고 하니까 데드 스페이스를 왕창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봐도 밖에 철제 난간이 너무 거슬려가지고 요즘 고급 주복에 누가 저런 난간을 씁니까? 그래서 유리 난간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아, 이거는 아늑함이 다 사라졌죠. 휑한 느낌. 그래서 고급스러움과 아늑함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드레스룸하고 화장실 가는 통로를 소파로 막아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 그리면서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침대 윗부분 있잖아요. 우드로 깔고 조명 설치해서 사진 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이 구조가 마음에 들어서 이 느낌을 살려달라고 했어요. 이게 최종 결과물입니다. 제가 예시로 술병을 들어줬더니 침대 위에 술병만 한가득 그려놨는데 저기에는 제 인생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들 담아서 전시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벽면에 옷장을 하나 치우고 그림을 걸어달라고 하니까 둘 다 치워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원래 저 뒤쪽에는 벽이 없어요. 그리고 앞쪽엔 벽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처럼 그림을 하나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요 위치 있잖아요.
여기에 옷장하고 스타일러를 놔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드레스룸 사이즈를 봤을 때 제 옷을 전부 넣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다음은 부엌. 부엌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와인 먹기 좋으면 됩니다. 이거는 식기도 다 빼버리고 술밖에 없네요. 여담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딱 6개월 자취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로 집에 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괜히 요리한다고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아무도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그리고 저는 거의 학교 가서 학식 먹고, 그때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던 시기라서 학식 먹고 도서관 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그려달라고 했고요. 이거 마음에 드네요. 제가 그레이톤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바닥에 대리석 색감이나 아일랜드 식탁, 빌트인 요 색감이 다 마음에 들어요. 빌트인을 어떻게 하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한 칸 정도 드러내고 유리장을 넣으면 되네요. 그리고 왼쪽에 와인셀러. 이렇게 빌트인으로 넣으면 예쁘겠지만 저 벽 뒤가 화장실이라서 아마 저렇게 못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용도실 하는 문도 2개 그려놔서 하나로 합쳐달라고 했고, 이게 거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 발코니도 지웠는데 그거 빼곤 똑같아요. 와인셀러는 얘가 밖으로 빼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포기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다만 이제 또 현실적인 생각을 잠시 해보면 여기 공간이 아마 세로로 6인 식탁은 못 놓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튀어나온 벽이 있어서 빌트인이 저렇게 한 면을 가득 채울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 느낌만 맞으면 되죠. 마지막 공간은 거실. 제가 TV를 거의 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거실은 일반적인 형태로 꾸미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어차피 제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침실 아니면 오피스잖아요. 그래서 거실은 보편적인 목적에 맞게 큰 소파와 TV, 리클라이너 하나 정도 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재민아이가 처음 그려준 그림은 거실과 부엌 전체가 보이는 앵글로 그려줬는데 공간감이 엄청나네요. 이런데 살면서 거실부터 부엌까지 걸어다니는 상상을 잠시 해보고요. 반대쪽 앵글에서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파 위가 허전해 보여서 포인트가 될 만한 시계 하나 달아달라고 했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시계는 제가 어떤 모양이라고 특정하진 않았는데 고급 아파트 인테리어 영상에서 많이 봤던 시계의 디자인이라서 아마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브랜드를 특정해줬거든요. TV는 뭐 베오비전, 와인셀러는 유로가브 이런 식으로. 근데 시계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여기 가구들 디자인이 다 마음에 들어요. 물론 소파가 저렇게 큰 게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요. 얘는 창문을 2개로 그려서 그 사이에 TV를 놨는데 실제로는 창문이 하나라서 저렇게 놓으면 TV가 창문을 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놓는 게 맞는지 반대로 놓는 게 맞는지 2년 뒤에 생각하면 될 문제죠. 이건 최종 테라스 삭제한 버전. 참고로 여기는 그림이 약간 뿌옇게 나오는데 이거 핸드폰에 다운받으면 엄청 선명해져요. 이렇게 해서 2년 뒤에 살 집 인테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화장실이나 드레스룸 이런 공간은 어차피 특별할 게 없어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공간에서 아침에 8시쯤 오피스로 가서 일하다가 뭔가 구상이 필요하면 칠판 앞에 가서 끄적끄적 하면서 브레인스토밍도 해보고 또 새벽에는 아늑한 침실에 가서 자고 드디어 확실하게 퇴근한 느낌을 느껴보는 거죠. 물론 중간에 1시간 정도는 커뮤니티 헬스장 가서 뛰고 올 수 있고요. 여기가 또 제가 알기로 7,000원인가 받고 아침 점심을 줘요. 귀찮으니까 이런 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같고요. 혼자도 먹지만 가끔 친구들 놀러오면 먹으려고 2012 빈티지 와인이나 샴페인을 좀 쟁여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12빈 하면 일단 샴페인이 좋죠. 물론 지금은 한 병도 없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12빈 샴페인 보이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돈페이용 12는 데일리샷에 재고가 몇 군데 잡히긴 하던데 다 너무 비싸게 불러서 관망 중이고요. 저희 동네 와인샵에서 파이파이지 레어 로제 12 봤는데 그건 절대 가격이 비싸서 못 샀고 위클리의 떼땅저 꼼트 12빈 하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2년 뒤에는 다 채워놓을 겁니다. 샴페인 말고는 나파밸리 12 또 좋잖아요. 그래서 오퍼스원 12 같은 것도 보고 있어요. 비쌉니다. 어쨌든 2년 뒤의 구매력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2년이 짧다면 참 짧은 시간인데
AI 시대 인연은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년이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아다리가 맞으면 크게 도약할 기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준비가 돼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제가 블로그에 5년 뒤 인테리어 구상 글 쓰고 그 다음 글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허황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초인적인 힘이 존재하든 안 하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과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겁니다. 2년 뒤에 집 속의 브이로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